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이제 속속 본인들의 소속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돌아갔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남긴 진한 여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논쟁도 시작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요, 축구 선수들의 모습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쁜 적이 있었나 최근에 제가 오히려 곰곰이 생각을 해볼 정도로 너무 기뻤어요. 두분 같이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구 대표팀 선수들과 즐겁게 만찬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 축구 선수들이 기념품으로 줬던 축구공, 또 축구와 또 손흥민 선수가 찼던 완장까지 대통령실 로비에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이제 그 포토월 이제 사진도 같이 좀 전시를 했는데 약간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에 축구 선수들의 그런 것들이 전시된 경우는 역대 우리 4강 월드컵 갔을 때도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독특해요. 예. 좀 그렇죠. 예. 사실 전 국민과 함께 포르투갈전에서 극적으로 이기고 또 기다려서 16강을 확정짓는 그 순간 예. 뭔가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 같은 느낌을 줬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예. 아마 대통령 또 그런 면에서 그 장면을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구를 보면서 16강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서 좀 국민들에게 예. 요즘 좀 재밌는 뉴스가 없잖아요. 신나는 뉴스가 없는데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좀 갖고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저는 찾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 이게 이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우리 전 국민에게 준 강렬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예. 경제 위기 또 파업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도 있어서 굉장히 우리 국민이 힘을 내는 데 좀 도움이 됐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되고 또 국민이 사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분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 월드컵 축구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예.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좀 간직하고 그것을 좀 이어가려는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 대통령실을 오가는 강요들과 수많은 공무원들 또 내외빈 인사들은 이제 정말 보면서 우리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던 그 투혼을 각자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각자 자기 업무로 돌아가서 저런 마무리 일하자. 이제 그런 메시지군요. 예, 지금 이 프로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월드컵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 예. 또 국민 일체감 된 모습들이. 예.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지금 국회 상황이 예산안 때문에 지금 놓고선 꽉 막혀 있잖아요. 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가지고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야당한테 밀리면 안 돼. 이런 마음을 다 잡는 건 아니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정 철학 그 기조에 대한 예. 이 확고한 신념은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그런 식으로 중꺾마를 왜곡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예. 이번 2022년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손흥민 선수가 올해 월드컵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예. 월드컵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다음번 월드컵이 열리게 되는 2026년도에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까지 정말 많은 지원들을 토대로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 아마 이런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좀 전에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선수단이 보여줬던 좋은 모습들에 예. 대한 감명 이런 일들을 윤석열 대통령도 진심을 담아서 아마 저런 모습들에 이렇게 전시도 좀 해놓고 하는 강조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이제 한시적인 거죠. 뭐 계속 저기다 두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그 저 내용들을 아마 일부 예. 손흥민 선수의 이 완장 같은 경우들은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뭐 저 자리에 계속 꾸준하게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공간 예. 속에서 아마 대통령 임기 내내 우리 선수들이 보여줬던 좋은 장면들을 전시해 놓는 것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이에 대해서 야당이 혹시 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논평할 부분이 있나요? 또 민주당 얘기하시는 그럼 뭐 여기 두 분에게 여쭙는 아니, 그러니까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참 웃을 일 별로 없었는데 16강 진출해서 국민들을 전체 좀 행복하게 만들고 좀 통합하는 그런 시간들이어가지고 대단히 좀 저도 대단히 좀 흐뭇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여야 간의 이제 협치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협치 통해서 이제 예. 우리 통합의 상징 아닙니까? 이제 16강 진출한 것이 예. 저렇게 통합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이제 풀리지 않았던 해임안도 받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정조사도 해서 진실규명도 해서 우리 아픔들도 다 좀 정리하는 그런 순서로 좀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김현정 대변인께서 굉장히 점잖게 논평하십니다. 사실은 저는 야당에서 아니 그 저기 손흥민 선수 완장이나 축구화나 축구공이나 이런 것들은 뭐 축구박물관이 됐든 아니면 뭐 어디 저기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그런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더 많은 국민이 그 느낌 이제 축구 선수들과 함께 했다는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대통령실 로비에다가 둬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논평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하나하나 다 정쟁으로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 안 되죠. 이제 제가 통합하자고 정쟁을 16강 부추긴 셈이 갔으니까 됐나요? 예. 아, 그런 식의 논평은 전혀 생각이 없다. 좋은 의미라고 좋은 의미로 예, 받아들이면 될 알겠습니다.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또 그런 것들 장소에 이렇게 전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하면 되는 것이죠. 저기 하는 거를 그것 때문에 뭐 저게 비판받고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박원석 의원께 여쭙지 않으면 또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뭐 하실 말씀 혹시? 아니 뭐 특별히는 없고요. 예. 뭐 이후에 조금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실이 아닌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옮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 아까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 얘기가 나왔는데 대표팀 선수들 왔을 때 대통령께서 그 말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깊은 감명을 받으신 거에 약간의 우려가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꺾을 때 꺾이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꺾이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국회 상황이나 전국 상황을 보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어떤 일에 그 강한 의지를 품고 예. 또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태도는 중요한데 정치라는 건 어쨌든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런 모습이 점점 우리 정치에서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좀 염려스럽습니다. 예. 아무튼 이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전 국민이 뜻을 함께 모았던 이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국민들이 이게 좀 통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훈훈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치열한 논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월드컵 선수들에게 지급됐던 포상금을 놓고 질타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K 콘텐츠가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 콘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은 스타 비즈니스입니다. 스타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게임의 결과만을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16강 진출로 우리 축구 대표팀이 받는 피파 세계 축구 연맹으로부터 받는 돈이 무려 170억 원, 우리 돈으로 170억 원입니다. 1,300만 달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 것인가? 그것을 놓고선 대통령이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배당금은 왜 축구협회가 더 많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170억의 배당금 가운데 선수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돈은 70억. 그럼 나머지 100억은 어디로 가느냐? 축구협회 운영 자금으로 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짤막하게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뭐 내용은 제가 잠시 뒤에 우리 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연결해서 왜 이런 구조가 됐는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될 사안인가? 한번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저 김현정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뤘는데 그 주인공은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저 배당금 지급하는 비율을 이제 확인하고 뭔가 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는 예. 시각에서 그냥 문제 제기 좀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뭐 저 보면은 저도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예.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봐도 좀 약간 좀 문제는 액수만 있어 보면? 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적으로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참에 좀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 부분은 대통령이 충분히 언급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뭐 그냥 그 뭔가 문제가 있으면 선수들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뭐 저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백 의원께서는. 퍼센트를 제가 따져보니까 42대 58 정도, 예. 협회가 58% 가까우고 선수에게 직접 배당하는 게 예. 42% 정도 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그게 좀 바람직하냐 이런 좀 문제를 제기한 차원에서는 뭐 문제를 제기할 수도 봅니다만 예. 그러나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또 협회가 자율성을 갖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뭐 메시지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선수들에게 좀 더 많은 보상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일반론을 제기한 거고 예. 또 협회도 자율성이 있으니까 여기 대해서 더 나가서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으니까 지금 축구협회는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언급이 뭔가 무슨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건가? 뭔가 개선점을 그럼 찾아야 되는 건가? 뭐 그런 이제 굉장히 난리가 났겠죠? 시간적으로 전후 관계를 모르겠지만 협회장 정몽규 회장이 예. 개인 돈으로 20억을 포상금으로, 선수들께 예, 냈습니다. 더 내니까 그렇게 하면 50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축구협회도 빨리 반응을 보여준 거죠. 알겠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건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저희는 사실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했고 축구협회가 열심히 후원을 해서 16강이라고 하는 큰 성과를 얻었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시기에 이 170억이라고 하는 이 배당금, 피파에서 나오는 배당금 분배가 선수단이 70 그리고 협회가 100억을 가져가는 구조가 잘못된 겁니까? 100억을 가져갔다, 협회가 100억을 가져갔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협회가 가져갔다라고 하면 협회가 수익으로 취했다라는 그 인식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협회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으로 취한 게 아니라 실경비를 다 제하고 난 예산 가지고 선수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회 쪽으로 협회가 취한 이 100억 원 중에는 뭐 아시아 예선 통과하고 또 본선 무대에서 이 경기 치르고 하는데 선수들에게 들어간 비용 70억 원 하고요. 또 이미 그 아시아 최종 예선 통과하면서 포상금을 33억 원 지급했거든요. 이런 데에 들어가는 실경비를 제한 예산으로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경비가 많이 들었고 선수들에게 줄 포상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급하게 이 정몽규 회장이 사제 20억 원을 들여서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을 좀 늘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회가 뭐 피파 배당금을 진짜 나쁜 표현을 써서 착복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군요. 네, 그렇죠. 우선적으로 제한 게 아시아 최종 예선 통과하는 비용하고 이 본선 운영 비용이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월드컵 16강에 올라갔는데요. 뭐 월드컵 16강 정도 수준의 축구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때문에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을 정도의 대표팀 관리 지원 그러니까 대표팀이 월드컵에 갈 때 뭐 의무팀 트레이너 또 이 코치는 물론이고요. 우리 그 조리사까지 대동해서 이 대표팀을 지원하는 수준은 뭐 어느 나라 못지 않거든요. 이게 전부 다 비용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고생은 축구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더 많이 가져가냐라고 하는 발언은 뭔가 약간 오해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우리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죠. 이제 콘텐츠 말씀을 하셨고, 이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정당하게 일한 만큼 보상이 돌아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왜 그 축구협회가 더 많이 가져가나? 이 축구협회가 가져가는 이 돈은 실경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저 표현은 조금 뭔가 상황이나 어떤 이제
구조를 조금 오해한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하나 예. 더요. 그러나 예. 사실은 포르투갈과의 16강전이 끝나고 예. 그 안덕수 트레이너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2,701호의 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선수들이 여기에서 뭔가 대단한 뭔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SNS에서 올라와서 많은 궁금증을 낳았거든요. 이 안덕수 트레이너라고 하는 분은 우리 축구협회 공식 소속된 트레이너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로 알고 있거든요. 예, 도대체 예, 맞습니다. 2,701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축구협회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거를 손흥민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가 여러 선수들을 돌본 것인지 뭔가 정말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지 도대체 이 2,701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2,701호에서 말씀하신 대로 2,701호는 손흥민 선수 개인 트레이너 자격으로 카타르 도하에 갔던 안덕수 트레이너가 손흥민 선수뿐 예, 맞습니다. 머물렀던 방인데 그 방에서 이 손흥민 선수의 이 회복을 도와주고요. 또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대표팀의 다른 선수들도 이 안덕수 트레이너가 경기 후에 그 뭉친 근육 풀어주고 마사지 등을 해준 그런 방이죠. 예. 그런데 이 안덕수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뭐 손흥민 선수 개인 트레이너이니까 손흥민 선수 이외에 다른 선수들의 몸을 만져줄 이유는 전혀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701호로 온 많은 선수들을 회복을 도와줬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표팀의 공식 의무팀 또 대표팀의 공식 트레이너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자신의 SNS에다가 2007호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상상을 초월한 상식 밖의 일들이 있었는데 기자님들이 연락을 주시면 공개를 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예. 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여기까지만 이 공개를 했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축구협회에서의 반응은 개인 트레이너 자격이었고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자격증이 이 규정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없었던 안덕수 트레이너를 공식 트레이너로 채용할 수 없었다라는 이 반응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 안덕수 트레이너가 좀 더 합리적으로 2007호에서 있었던 일을 밝히겠다가 아니라 무엇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공개해야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축구협회가 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축구 대표팀의 공식 트레이너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가 사비를 들여서 묵었던 호텔 2007호에서 선수들을 관리해주고 또 마사지도 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손흥민 선수가 출국했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이미 출국을 좀 했고요. 잠깐 그 영상 보고 우리 최 대표님, 최동호 평론가께 조금 더 질문 여쭙겠습니다. 먼저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통로 만들어주세요. 통로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선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 국민분들을 자랑스럽게 해드리도록 더 나가서 노력하고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핸드폰. 사람들 많으니까 사인만 좀 최대한 많이 해드릴게요. 여기도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받을. 거기 닮았어요.
예, 우리 축구 대표 선수들 황희찬, 손흥민 선수가 출국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벤투 감독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벤투 감독도 예.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오로지 돈이다. 선수들 휴식은 필요 없고 중요한 게 돈, 스폰서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이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이 월드컵이 겨울에 이 개막을 했죠. 예. 그리고 우리 K리그는 뭐 10월 말에 이 막을 내렸습니다. 예. 11월에 대표팀이 소집이 됐는데 이 벤투 대표팀 감독 입장에서는 월드컵에 갈 선수들은 소속팀에서 조금 좀 아껴주는 보호해주는 일정을 배려를 해줬어야지 된다. 예. 그런데 이 K리그 일정 끝나자마자 또 이 선수들에게 휴식 없이 곧바로 이어지는 일정을 잡아버리니까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대표팀 소집해가지고 선수들이 체력이 전부 다 소진이 되고 또 부상이 있는 상태로 오게 되고 하니까 예. 대표팀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들 관리 또 정상적인 전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었겠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선수들에게 빡빡한 일정, 부상을 무릅쓰고 빡빡한 일정을 짜느냐? 너무나도 당연하죠. 뭐 이 협회나 또는 소속팀에서는 자신들의 스폰서와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예. 또 팬 서비스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그들 나름대로 또 빠질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예. 이런 거에 대한 서운함을 벤투 감독이 표시한 거죠. 뭐 굉장히 타당하고 일리 있는 지적을 한 셈이군요. 예,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벤투 감독 후임은 또 누가 될지 이제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저기 황희찬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 나갔습니다. 또 유럽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 또 유럽 진출을 원하고 있고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활약상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앞으로? 보통 보면은 이 월드컵이 끝나고 난 뒤에 예. 한 뼘 더 크는 선수가 있고요. 또 월드컵과 같은 큰 대회를 치르고 난 뒤에 의외로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황희찬 선수 또 이 조규성 선수 뭐 유럽 진출 얘기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이전과 이후가 좀 갈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월드컵에서 한 골을 넣었고요. 이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주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또 월드컵에서 골을 터뜨렸다는 것도 대단한 경력이 되는데 예. 이런 자신감을 갖고 울버햄프턴 소속팀에 복귀했을 때 팀 동료들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바뀌어져 있을 테니까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이후에 한 뼘 더 큰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수술 후 또 재발 또 이 부상을 무릅쓰고 큰 경기를 연속으로 뛰었기 때문에 예. 체력 회복 또 신체 회복, 이 컨디션 회복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좀 프리미어리그 재개가 되면 좀 예.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호 시사평론가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